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눠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법조인이시니까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에 바로 법정 구속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좀 무겁게 나올 것이다는 건 예상을 했는데요. 예. 뭐 구체적으로 23년 이건 잘 몰랐죠. 네. 예. 네. 23년은 구형량보다도 8년이 높기 때문에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합당하다 하셨습니까? 저는 뭐 놀란 건 아니고요. 예. 사필 규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굉장히 뭐랄까 무거운 무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내란 계엄이라는 것이 예. 어떠한 뭐 사실 실패했죠,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이러한 어떤 국가기관에 대한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런 행위가 국민들의 모든 5천만 국민들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5천만 국민들의 삶의 무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 어떤 국가 헌정 질서,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느끼게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예. 12.3 기염은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런 표현도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했는데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달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네. 내란죄 선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구형량은 사형입니다. 어떤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법정형 자체가요. 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사안은 무기금고 사안은 아닐 거고요.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서 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네, 법정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무기금고까지. 그 둘 중에 당위성으로 하나를 고르라고 제가 여쭤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예. 구형은 사형이니까요. 예. 뭐 집행되지는 않겠지만 아주 무거운 형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한덕수조차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없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유죄를 예단했다 또는 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것은 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아니 뭐 이게 내란이라는 것, 또 계엄이라는 것,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좀 지나간 얘기지만 이미 작년 12월 3일 날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걸 어떻게 다툽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형량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쪽 편에서는 그죠? 하지만 근본적인 다툼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 질서의 헌정 질서의 어떤 무거움, 그리고 헌법, 그리고 우리 국민들 5천만 국민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예. 무거운 판결입니다. 저는 사실 그걸 듣고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그것을 그 재판부가 말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 저도 우리가 같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의원들은 뭐 환호하고 이런 모습을 영상에 올리기도 했던데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무겁게 네,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 네, 굉장히 좀 뒷골이 서늘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정청래 대표가 열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수석 최고위원인 이현주 의원은 합당을 제안할 것이다. 이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하기 직전에 알았습니다. 네. 그냥 일견 생각하기로는 수석 최고위원이면 그때 안 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예. 저는 살면서 이런 의사결정도 있나? 이런 조직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요. 지금
너무 큰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받아서 아, 예. 진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당이 정청래 대표 개인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한동안요. 그 얘기를 딱 들은 최고위원들이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이게? 예. 예. 아하. 그리고 상당수 의원은 방송으로 기자회견을 보면서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전현희 의원, 한준호 의원, 김용민 의원, 모경정 의원 모두 이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반대 입장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셨죠? 네. 예. 뭐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조국 혁신당 자체에 대한 어떤 뭐 그 당하고 함께 우리가 어떤 우당으로서 예. 함께 여러 가지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하고 그럼 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합당은 또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지금 이미 후보 예비 자격 심사가 예. 예비 후보 자격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당원 주권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당원 우리 최고위원들이요. 선출직들은 당원들을 대변하는 당원들이 선출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방구 논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당의 정체성을 바꾸고 당의 노선을 어떻게 보면 좀 바꾸고 당원의 주권과 어떤 당원의 어떤 주류를 바꾸는 건데 예. 이걸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지? 그리고 결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결단? 이 결단으로 할 문제인가요? 저는 매우 심각하다. 일단 절차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기습적 일방통보인데 오늘 사실은 저는 코스피 5천이 돼서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대통령의 공약죠. 되게 대표적인 공약이잖아요. 그게 실현이 됐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한 날이라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기자회견 한다길래. 근데 굉장히 이 이슈에 이 뉴스, 이 소식을 찬물이 끼얹는 것 같은 예. 그런 얘기죠. 지금도 제가 좀 느끼기에는 그 오전에 받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조금 멍멍하고.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궁금한 가지 건 아까 뭐 예. 강득구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지도부라는 게 있는 건가? 최고위원 전 수석 최고위원인데 이제 정치에 대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궁금한 건 정청래 대표도 뭐 정치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 이런 지금 잡음이 생길 거라고는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발표했겠죠. 그걸 잡음이 알면서도, 예. 생기고 아마 지금 이 시점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사퇴하라는 당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사전에 공유했을 경우에 당연히 반대가 많을 테니 내가 합당을 밀어붙이려면 깜짝으로 발표해야겠다라는 판단이 그리고 따랐을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가 받아버리면 것이다. 이게 붕 뜨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일종의 저는 날치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떤 민주주의에 반하고 당원 주권에 반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감행할 수가 있는가? 저는 전 당원 대회를 차라리 열어서 전 당원들에게 직접 다 물어보고 오프라인으로 다 소집하고 다 해서요. 그래서 당 대표의 사실은 진퇴도 묻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수위를 볼 때 뭐 기습적 일방 통보, 날치기 이 정도면 지금 지도부 또는 뭐 의원들이 뭐 총의를 모아서 당 대표에게 특별한 어떤 걸 요구하거나 이럴 계획도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요구하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멍멍한 상태고 아직까지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런 식의 절차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럼 제가 질문 다시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식적인 사퇴 요구를 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신임을
묻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원 어쨌든 우린 당원들의 뜻을 이렇게 대변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당이 대표 개인 게 아니고요. 예. 이런 식의 절차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러면 이게 실익이 있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이 찬성하는 분 어떤 분이 세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우리가 통합하기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예. 세력이 없는데 어떤 실익이 있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조국혁신당은 우리 우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우호적 야당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예. 그런 당을 여당이 지금 흡수를 해버리면 또는 이제 통합을 해버리면 보수 대결집으로 1대1 구도로 전환이 되고 정치 개혁의 흐름에도 역행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원내 여러 가지 이 협상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많은 후보자들도 굉장한 혼란을 지금 겪고 지금 분개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그럼 누가 이익을 얻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 결국에는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정 대표가 전당대회 앞두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일종의 표를 흡수해서 당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저는 의심을 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사실은 1인 1표제라는 것도 저희가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것을 앞으로 연임을 할 생각이 있는 당사자가 그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데 그 룰을 당사자가 셀프 변경하느냐라는 게 사실은 이슈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반신반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그냥 사실은 약간은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런 일이 딱 있으니까 더군다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이 이제 두 개가 같이 합해지면서 그 의도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튼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방선거 함께 하자. 지방선거에 유리한 구도가 탄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하자. 이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긴 있거든요. 오늘 의총에서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보다 왼쪽에 있는 당하고 연대도 아니고 합당을 하는 것이 어떠한 외연 확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죠? 중도 확장이 아니라 예. 저는 자칫 중도가 이탈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을 다 떠나서 한 번도 이것을 전략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통합 자체 득실을 따지는 그 단계 이전에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지방선거는요. 우리가 지금 막 앞두고 있는 지방선거는 사실은 이런 큰 틀에서 무슨 당 대표가 기습적으로 결단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시도당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이 각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논의를 하더라도 지방선거 후에 그리고 전당대회 후에 의심받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 예. 저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조국혁신당은 의원총회랑 당무위를 열어서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이 그래 통합하자라는 답을 내온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 걸 지금 의도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하자고 하지 않았냐? 우리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추진이 그러면 이루어질 이제 거다. 우리 지도부가 다 같이 책임지는 상황에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같이 책임지게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하고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정당의 그 당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 드리긴 좀 그렇고요. 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내에
어떤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고 당내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국혁신당이 여기에 섣불리 이렇게 끼는 것은 저는 그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이 이슈 관련해서 더 여쭐게요. 청와대 반응이 조금 입장이 다른 게 보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거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홍익표 정무수석은 양당 통합은 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정청래 대표에게 사전에 연락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저는 어떻게 저 말이 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즉 말해서 양당 통합은 좀 띄어놔 주시면 좋겠는데 예, 한번 띄워주세요. 양당 통합은 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예. 그건 맞는 얘기죠. 양당 통합, 양당의 어떤 연대, 양당의 어떤 화합 이것은 지론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렇게 나쁜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강행하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논의된 건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아마 얘기하고 나서 홍익표 수석한테 예. 통보했겠죠. 예. 이걸로 지금 거의 20분 인터뷰를 했는데 뒤에 사실 준비한 질문이 많습니다. 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일단 하고 네. 수명기에 충분히 주고 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끝까지 같이 갈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관측 전망도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많은 굉장히 그 조금 뭐 여러 가지 난해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예. 다만 어쨌든 본인이 해명할 기회는 주는 게 좋겠다. 그게 공정하다라는 대통령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청문회는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하고 나면 국민들의 반응과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해명을 들었더니 해명이 됐다. 아니면 들어도 아니다. 그죠? 여론도 있을 거고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후보자께서는 이 서류나 뭐 문서 이런 거 자료 같은 거 얘기하는데 충분히 다 협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예. 왜냐하면 그런 걸로 트집 잡히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뭐 윤호계의 문제 이런 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예. 다른 것보다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게 그 청약 문제. 예.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위장 미혼. 네, 예, 그래서 장난. 이것의 어떤 사법적 문제도 있지만 이게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건 해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도 이게 해명이 가능한 사안인가 판단은 국민들이 이미 대부분 끝낸 조금 경우도 뭐 있거든요. 사실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예.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해명은 할 들어보자.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 다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청와대 보수 인사 통합 인선 이런 실험은 계속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다 일일이 알겠습니까만은 어떻든 간에 이런 시도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시행착오는 겪지만 또 이런 것이 우리가 통합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보수 인사라도 보수층 안에서의 평판 같은 것도 예.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이것이 저는 이런 시도, 통합의 시도는 그래도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좀 큰 문제들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8일 만에 오늘 단식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식 철회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습니다가 결정 났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예. 뭐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일종의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단식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어쨌든 야당 대표고 뭐 우리가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예. 단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깝고 빨리 중단하면 좋겠다.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요. 예.
건강을 빨리 되찾길 바란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내부 결집용으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면 보수 대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저희 당 내지는 우리 진영에 대한 걱정도 좀 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의주시해야 된다. 의정활동 이야기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사태가 이란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한 3,100여 명이 숨졌다고 하고요. 또 미국 네. 인권단체 발표로는 한 4,500여 명의 사망자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 의원께서 이란 사태 관련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네, 이건 네. 어떤 의미에서 내신 겁니까? 사실 이걸 보고 예. 일부 의원들과 또 뭐 외신 기자 이런 분들이 5.18 민주화 운동이 떠오른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 정부는 뭐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시위 과정에서 정부를 반대한다고 해서 발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일부 어떤 또 보도를 보면 2만 명이 넘는다, 희생자가.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것이 사회가 봉쇄된 상태에서 희생자가 커진다면 우리가 어떤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굉장한 어떤 죄책감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지 않냐. 예. 5.18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또 4.3 사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침묵을 지킬 수는 없고 말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더 이상의 희생자를 누리지 않도록 예. 어떤 식으로라도 이런 이제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정부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외교 문제니까요. 예. 그래서 국회가 이럴 때 역할을 하는 거다. 다행히 이번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78명 저 포함해서 예. 참여를 하셨는데 굉장히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의원님들. 참여했나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이철규, 안철수, 최영두, 권영세, 예. 김대식 이렇게 굉장히 내노라한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조국당에서도 참여를 하셨고요. 예. 박은정, 정춘생 그리고 한창민 사회민주당에서도 참여를 하셨고 예.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같은 무소속 의원들도.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국회가 이렇게 많이 싸우지만 이런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최소한의 예. 어떤 기준을 갖고 있구나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꼈고요. 예. 이걸 보고 이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대리인 측에서 연락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을 하긴 했는데 뭐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 희생이 좀 잦아들고 예. 폭력적인 어떤 정부의 폭력적 진압이 줄어들고 멈추면 그리고 이 극형에 처하는 거 시위자들 이걸 멈추면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심각해지면 그러면 예. 우리는 아마 빨리 통과시킬 테니까 잘 유념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